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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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그 에너지 음료가 우리 쌤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노래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정리됩니다. 그러게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방금 들어와서 황급히 뛰어왔기 때문에 네.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1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러게요.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명상을요. 그럼요. 앞으로 운동하거나 명상할 때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강추. 보통 왜 명상 음악 하면은 좀 차분한 음악 이상하다. 저는 왜 이 노래를 들으면 흥분을 하죠?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 들으면 업이 되고 헐. 업됐을 때 들으면 좀 차분해지고. 만명통치약입니까? 그럼요. 기생충이니까요. 네. 선생님들 아쉽게 우리 순이가요. 될 것 같은데. 팍 안 뛰네.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돼. 우리가 노를 열심히 안 저었나? 열심히 저었는데. 일단 물 빠져나가겠어 다. 물 빠지겠네. 매일 이걸 쪼개갖고 매일매일 올려야 되나 봐. 잘게. 감질나게. 감질나게. 옛날처럼 10분, 15분 안팎으로 해볼까 다시? 그러니까요. 15분 이거를 15분짜리를 잘라서 매일 올리는 걸로. 괜찮네. 쌤, 그렇게 꼼수 쓰다가 있던 덕후들마저도 에이 짜증나 못 기다리겠어 이러고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하루라도 기생충 관련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꿈보다 해몽. 빨리 에피소드를 더 쌓아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기생충 엄마 정혜진 선생님, 기생충 아빠 정준호 선생님, 그리고 친구? 예. 기생충 친구. 친구까지 오셨네, 이제. 그러게. 예. 뭐, 나름, 이제는 무섭지, 깨악하지는 않아요, 쌤. 좋습니다. 잠깐만. 친구 하니까 그 20세기 소년의 친구 생각나요.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최강기생충 이런 건가? 엄마 아빠의 이 흐뭇한 미소를 정말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쌤들 두 분 왜 최근에 그 생방송 게시판에 안 오십니까? 지지난주에는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에 제주도는 다 일찍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찍 잠들었어요. 밤 10시쯤 잠들었고 이번 주에도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도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신랑이 급성 질환에 걸려서 화요일에 갑작스러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화요일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월요일에 도저히 10시, 11시쯤 자야 다음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급격하게 좋아져서 수술은 결국에 취소를 했고 다행히. 그래서 일단은 2주 동안 생방송을 못 들었어요. 쌤들이 게시판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활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죠. 댓글이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다 내가 다는 댓글이었는데 댓글이 없을 수밖에. 아니 쌤이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면은 답을 달아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붐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안 해주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으쌰으쌰 해봐야겠어요. 네. 전 문득 궁금해졌네요. 정혜진 선생님 남편분은 의사랑 살아서 편한가요? 좋은가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일이 커지기 전에 수습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기생충 덕후 남편과 사는 와이프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정준호 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죠. 각자의 삶을 사는 걸로. 제 생각에 가장 편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집안 청결에 대한 강요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건 없죠. 빨리 쓰레기 버려라, 청소 좀 잘해라, 이불을 매일 빨아야 된다거나 또는 자주자주 좀 빨아라라는 식의 어떤 강요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너무 가부장적인 사고고 청소나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너무 둘 다 의지가 없으면 무기력한. 예. 아나운서 와이프랑 사는 남편은 어떨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싸움에서 일단 안 질 것 같아요. 예. 남자가 무조건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오. 네. 이거 지금 인기를 노리고 한 발언입니까?
노렸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줬는데 네. 이거는 그냥 외워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답변이라고 해서 쿡 찌르면 그냥 져줘야 되는 거라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여자친구 저희가 아직 존재를 확인 못한 그 가상의 여자친구 인물. 가상의 인물 그분께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뭐 특별히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본인은 안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 혼자 열받는 거 아. 아닙니까? 가끔 열받을 땐 있죠. 여자친구가. 저는 뭐 특별히 열받는 일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열이 날 때가 있죠. 와. 쌤 그거 알아요? 진짜 정준호 쌤처럼 저럴 때 더 열받잖아요. 여자들은. 뭐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맞다. 우리 정혜진 쌤도 약간 평범한 여자는 아니다. 제가 살짝 이전에 제가 지금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 두 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남자, 보통 여자는 아닌 걸로. 아, 되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쌤요? 저도 그죠? 반도의 흔한 덕후들. 쌤, 저도 반도의 흔한 의사. 제가 제일 그나마 이 중에서는 보통 사람에 가까울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 카노? 다들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정상인데 모두 다 자기가 제일 정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마치 술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술 안 취했다고 우기는 거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쟤네 다 이상한데 우리끼린 나 혼자 정상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조금 더 정상인 것 같아. 지금 서로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기는 나는 걸로. 확실하는데 여기서 정준호 쌤이 제일 이상해요. 나는 확신하는데. 이거 투표 한번 들어가죠. 댓글에 저도 정준호 댓글에 쌤이 좀 달아주세요. 제일 이상하다는데 한 표. 그래 그렇게 결론 그 결론- 다수결이잖아. 다수결이잖아. 다수결. 일단 쌤 우리는 생각이 같네요. 응. 예. 정준호 쌤이 제일 이상한 걸로. 예. 국민 여러분의 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 실시간으로 여러분 저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누구 평소에 팬도 없고 올라온 거에 삐치기 없기 그 닉네임 나 기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 없기 제가 제일 그럴 것 같지만 저 안 그러겠습니다. 예. 이거 글로 내가 계속 달아. 이름 바꿔가면서. 3월 31일 12시부터 댓글 공작 다 시작되는 건가요? 내가 막 이상한 이름으로 계속 정준호 쌤이 제일 이상하다고. 집에 있는 컴퓨터 다 깔아놓고 막 계속 이렇게 세대 돌아가면서 막. 예. 자 여러분 정말 저희 진지하고요. 공정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상한 자기가 사람. 가장 정상이라고 어필하는 한마디 하나씩. 쌤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정말. 아무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네요. 저 정말 평범한데. 네, 아니 저도 평범합니다.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아닌가 보다. 뭔가 이상하다. 쌤 그럼 정혜진 쌤부터 얘기해봐요. 저요? 저 응. 평범하죠. 뭐가? 저 그냥 한국에서 사는 여자 의사, 동네에서 진료하고, 결혼도 했고, 뭐 평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쌤 저도 뭐 그냥 한국에서 사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고 그냥 방송 일을 업무로 하고 있고 뭐 이 나이지만 결혼 안 했고 선택에 의해서 안 했고 못한 거 아니고 안 했고 뭐 고혈압 이외에 특정 맞다 질병 하나씩은 있어야지 현대인들이 질병 고혈압 있고요. 왠지 예. 좀 더 평범해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더 평범해 보이죠. 이 현대인이 질병 하나 고혈압 떡하니 가지고 있고 예.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알러지. 그 서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다는 그 평범한 질환. 알러지. 무좀 있습니다. 무좀. 진짜 평범하다. 진짜.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좀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 차마 밝히고 싶은 사실인데 못 밝히겠다. 치질? 이거 셀프 디스로 가는 디스전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슬슬? 치질 있으면 완전 평범한 건데. 현대인의 뭐 그냥 예. 직립보행 한다면 누구나 있는 치질과 그러니까 디스크.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원죄 같은. 허리를 누가 세워서 다니래. 왜 그랬을까? 나 진짜 부끄럽다. 이거 여기서 의학상식 한마디 하면 네. 치질이 지저분한 질환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치질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를 세워서 다니니까 네.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제 화장실에서 뭘 하세요. 게임도 하고 막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 하다 보면 변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치질이 생기는 거지. 뭐 내가 뭐 사실은 뭐 대변 보고 안 닦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속옷을 안 갈아입고 뭐 이래서 생기는 거겠어요. 치질은 정말 허리가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치질에 더 쉽게 걸린다. 그렇죠. 아, 실제로? 네. 왜냐하면 골반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하면 복압이 또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항문에서부터 심장까지 들어가는 정맥의 환류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치질이 생기기 쉽고 변비나 대변 뭐 소변 이런 게 더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서 뭐 출산 이후에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임신 중에는 대변 보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뭐 여러 이유로 생기기 더 쉽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둘을 출산하고 나서 치질이 걸렸다라고 그래서 어떡하니 그랬더니 원래 애 출산한 아줌마들은 다 이렇게 말 못할 고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요 녀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질까지 생겨가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참.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누가 치질 걸렸다고 놀리기 없게. 자, 정준호 쌤, 치질 있어요,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장 활동이 너무 활발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저도 없는데 쌤 있잖아요. 저는 살면서 변비라는 게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3명 다 비슷하네. 근데 지나쳐서 문제. 하루에 한두 번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 좋아하나? 대변을 너무 자주 가서. 자주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이제.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아프리카 있을 때 저는 변비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화장실 없어요, 아예. 출장 가면. 근데 보통 한 4, 5일 정도 가면 차 내내 달리는 동안 화장실이 숙소에도 아예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대자연과의 대화를 하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최소. 저도요. 최소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면 뭐 밥을 아예 안 먹는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제가 저 고통을 아는 게 저는 원래 차를 타면 멀미를 하잖아요. 멀미를 하는데 그 위로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그 민감해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에 일단 올랐을 때는 이게 또 정준호 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화장실이나 못 가는 또 병이 있어요. 전 잘 가요. 아, 진짜요, 쌤? 저 이게 병이어가지고 물도 못 마시겠고. 저러면 보통 변비 생기는데. 근데 변비 안 거예요. 그래서 쌤, 그래서 제가 장도에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미리. 네.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화장실을 몇 시간 동안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계산을 해가지고 속을 미리 비운다거나 이게 몸에 배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철저하게? 맞아요. 저도 대중교통을 타려면 무조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없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하철이 짱이죠.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좀 불편해. 나는 그 시설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아예 멀리 갈 거면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안 그럼 작아. 그렇죠, 그렇죠. 휴게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예. 아니, 영국에서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영국은 고속버스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유럽에서 다니는 또 버스들은 거기 이제 버스로 장거리도 많이 가니까 열 몇 시간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왜 또 여성들은 소리에 약간 민감하잖아요. 네. 혹시 내가 볼일을 보고 있는 게 옆칸에 들리거나 밖으로 들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저희 몰랐는데 어제 현주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님 우리 화장실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없고 각 이제 화장실 별로 문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선배님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안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볼일을 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직후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밖에 있나 없나. 옆이 또 바로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그 한 켠에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고속버스나 약간 비행기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네. 약간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신지? 제가 그 정도로 민감한 인간이 아니라서. 고속버스도 그렇고 네. 비행기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자체 소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릴 것 같고 뭐 들리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 안 사는 싸는 거. 인간은 없어요. 안 싸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쌤들 같았으면 참 좋겠다. 자기는 안 싸면서 이렇게 뭐 뭐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거 얘기하니까 안 싸는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기생충 생각이 났는데 왜요? 아니 잠깐만 안 싸는 거에서 기생충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진드기 중에 이제 진드기가 피를 엄청 많이 빨아먹잖아요. 네. 근데 배설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배설구가 아예 없어요. 그 집진드기 같은 경우에 걔네들의 배설물이 사실 우리한테 알레르기를 네. 일으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진드기 중에서 배설물이 없는 진드기. 네.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항문이 없고 몸 안에서 이렇게 그 찌꺼기들을 쌓아놨다가 그거를 주머니로 이렇게 쌓아서 등껍질 사이로 이렇게 그냥 내보낸대요. 오. 밀어내는 거예요. 몸 밖으로 그냥. 오. 계속해서. 그게 배설 아니에요? 응. 근데 약간 나오는 그 먹고 구멍만 쌓는 다른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모아놨다가 내보낼 때 주머니 채로 아니면 주머니 채로 이렇게 그냥 등껍질 사이로 이렇게 툭 내보내는 거죠. 툭.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항문이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묶어갖고. 묶어서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사람의 항문이 없고 네. 그냥 장 일부가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쌓이면. 신기하세요. 훌륭한 생물이다. 그 훌륭한 생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드기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그럼 걔는 어디를 숙주로 삼는 아인가요? 보통 사슴이나 이런 거에 기생하는 그 사슴에 붙어서 이렇게 피 빨아먹는 진드기 중에 하나인데. 쌤, 저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걔는 어디를 숙주로 삼는 아인가요? 나는 아까 집진드기가 배설물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놀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해. 아나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막 쌤은 그러니까요. 가끔 날 너무 띄엄띄엄 봐. 아니 왜냐하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진드기 자체가 문제라고 늘 생각했고 늘 그런 얘기만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배설물이라는 얘기를 쌤들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뭐 충격적인 얘기 많죠. F킬러를 뭐 그런 벽에 뿌려야 된다던가 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생활상식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애들한테 그런 설명,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생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이 또 해준 얘기들. 쌤 이제 제 조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물로만 씻겨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깨끗하게 빡빡 안 씻겨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들이 보통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랬는데 의외로 그게 지금 좋아지고 있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애가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나를 띄엄띄엄 보내. 그래서 제가 동생이 아니 이러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나의 주치의시라며. 씻지 말라고 하면 다들 너무 찝찝하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들이. 진짜 눈 딱 감고 일주일만 내가 하는 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드름도 많이 줄어들고 다들 맞아요. 피부 좋아지거든요. 저도. 그러면 좀 옆에서 나도 안 씻고 있다라고 지금. 아니 근데 머리는 좀 힘들더라고요. 샴푸가 떨어지는 김에 샴푸를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고 또 탄자니아에서 샴푸를 사봤는데 그 한국 샴푸랑 질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물 같은 수준. 그러니까 샴푸에 물 타면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에 올려놓으면 그냥 다 흘러서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는데 거품도 안 나요 또 문지르면. 저기 너무 저렴한 거 야매로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분명히 제가 헤드앤숄더를 샀거든요. 브랜드 제품을 샀는데 그런 거예요. 통만 그 브랜드일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무 담고 물을 탔을 수도 있어.
여튼 노프를 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샴푸 안 쓰는 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서는 제가 뭐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샴푸 사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물로 해봤는데 머리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가 한국에 샴푸를 갖다 줘서 머리를 감아봤는데 개운하죠. 시원하고. 뭐 약간 사우나 갔다 온 느낌. 뭔가 짐을 덜어댄 느낌. 노프가 유행이라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하루 걸러 하루 샴푸를 쓰기 시작할 때는 그냥 좀 찝찝하긴 한데 모르겠다 그런 정도였고 뭐 그냥 한 4일, 5일 정도를 제가 최근에 모자를 쓰고 진료를 한동안 했었는데 네. 그거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한 4, 5일 정도를 머리를 안 감으니까 한 3, 4일째 되니까 막 이렇게 약간 떡지는 느낌도 나고 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간간히 보내다가 한 6일째쯤에 샴푸를 했는데 막 이렇게 좋았나 샴푸가? 그런 느낌이고 그거를 2번을 반복을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샴푸를 안 쓰고 한 번 쓰고 그걸 했더니 2번째 할 때는 샴푸를 한 번 쓰니까 둘째 날까지 머리가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샴푸가 원래는 굉장히 머리를 건조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진 거구나. 그래서 사실 화장하는 거 지우고 바르고 그것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분비를 더 많이 늘려놓은 거죠. 지금 세팅을.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그래서 지금은 이틀에 한 번 샴푸를 하는 걸로 그냥 맞춰놨는데 이틀째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좀 줄여볼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들다가도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머리가 이제 각질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한 뒤로 그러고 보니까 각질이 좀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치유 능력이 원래 있잖아요. 구비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인위적으로 그거를 교란시킨 게 아닐까. 그러면서 본인이 교란시켜 놓고는 이게 안 하니까 몸이 힘들더라 이러면서 또 핑계를 그래서 그 그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들이 지리산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정말 거의 비누 샴푸 이런 걸 사용을 안 하시고 화장품 사용을 안 하세요. 비구니 스님들인데도. 머리가 없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머리 없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래도 로션은 발라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세안도 물로 하시고 전혀 아무것도 안 바르시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건조하고 막 우리 기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딱 그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는 뭐 버짐도 피고 한대요. 한동안은.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나가니까 제가 그분들 뵐 때마다 피부가요. 세상에서 진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왜 강남의 피부과에 그렇게 수시로 다녀도 볼 수 없는 그 피부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여름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저도 여름에 가끔 안 바르거든요. 여름에는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난 진짜 저 평범한 여자들은요. 전제를 깔아야지. 평범한 여자들은요. 주말에 밖으로 나올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혼자 있거나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요.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습니다. 평범한 여자들은요. 남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 상태로 밖에 나간다는 게 좀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왜 한 이틀 저도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갈 일이 없으면 머리 안 감고 사실 세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그래요. 아니 세수를 자주 하고 머리를 자주 감는 게 안 좋아. 합리화. 예. 그러면서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자꾸 불러내려고 그러면 씻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다음번에 보자. 아니면 주중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름 월요일 날은 피부가 좀 좋아졌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소용이 없는 건가요? 죄송해요. 별 의미 없는 얘기였네요. 예. 여튼 뭐 굳이 많이 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기 때부터 너무 그렇게 뽀도독 시키셔가지고 또 뭐 그렇게 바르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상술이에요. 쌤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기 엄마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제가 이걸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하는 게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조카 때문에 제가 거기를 많이 들어갔어요. 물어보고 저도. 그러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오는 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영향이랑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이 씻으면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덜 씻기고 그리고 뭐 비싼 거 바르나 싼 거 바르나 아이 제품은 다 비슷해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바르는 크림, 아침에 바르는 크림 뭐 스킨 로션 에센스에 무슨 크림에 단계별로 나오고 이거 전부 다 상술입니다. 그거 여러분. 성분은 다 똑같은 거래요. 기본 성분은 다 비슷하고 거기에 약간씩 기능성 제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안 그렇게 막 빡빡 씻어내지 않고 안 바르고 좀 최대한 덜 바르고 덜 닦아내고 그게 훨씬 좋은 거지. 뭘 바르면 바를수록 닦을 것도 많아지고 피부는 점점 공격을 받으니까 최대한 좀 진정시켜 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송 들으신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밤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너 개는 바르거든요. 아무리 적게 발라도. 밤에요? 네. 자기 전에요? 네. 헐. 저는 바르는 게 스킨, 그다음에 로션, 크림까지 세 가지를 바르는 것 같아요. 뭐 아이크림 같은 건 잘 안 쓰기도 하는데 딱 세 가지를 바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물로만 세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도 폼 클렌징 이용해서 또는 비누 이용해서 씻어내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어쩔 수 없이 클렌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클렌징 제품을 그나마 그거 하나 쓰거든요. 네. 예. 클렌징 제품도 너무 막 뽀드득 닦이는 거 말고 약간 미끌미끌하게 닦이는 게 더 나으세요. 예, 저도 그래서 그냥 대충 덜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저도 한 가지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하고 저는 되게 뭐 별 불편함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피부의 비결을. 샘은 뭐 한마디로 유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럼 물로만 씻으세요. 라고 몇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만큼 실천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2, 3일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첫 2, 3일이 찝찝한데 그다음부터는 세정제 쓰면 너무 뻑뻑해져서 맞아요. 네, 땡겨요. 맞습니다. 예. 일단 한번 조금씩 해보시면은 살만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세정제를 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네. 그렇지 않는다면 뭐 보통 일반적인 날에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황사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왜 우리가 이게 온다 그러면 경보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경각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했는데 의외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황사는 늘 봄철이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황사는 와야 돼요. 황사가 와야 우리가 농사를 한 해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철에 황사가 오는 건 중국의 모래먼지가 오던 거였어요. 네.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사계절의 기단, 양쯔강 기단 봄에. 네. 그래서 양쯔강 기단을 타고 바람이 넘어오면서 황사는 우리는 늘 왔던 거예요. 그 황사가 미네랄을 많이 싣고 와서 우리 땅에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는 미세먼지는 기존의 황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황사는 그냥 모래바람 불고 1년에 뭐 며칠 정도 왔던 거라면 지금은 너무 잦아지고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오니까 문제인 건데 겨울에 쓰는 방한대 마스크를 그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으로 된 거. 그런 거는 근데 방진 효과는 없고요. 황사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약국에서 파는 KF 뭐 이렇게 숫자 써 있고 황사 마스크라고 써 있거나 의약외품이라고 써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근데 네. 그 지금 알 수 없는 그 미세먼지들이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목을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목이 많이 따갑네라고 하면서도 굳이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한 10년 있어야 알죠, 우리도. 네. 작년인가부터 미세먼지가 그쵸. 들어왔잖아요. 작년, 재작년. 네,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겨우 한 2, 3년 된 건데 한 10년쯤 되면 이래서 미세먼지가 이런 영향이 있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알려지고 이게 무슨 미세먼지 무슨 성분 때문일 거고 막 그제서야 연구가 시작되고
그러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방사선 뭐 문제 막 방사선 터지고 한 5년, 10년 지나야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질병군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미세먼지가 뭐 말은 많죠. 뭐 호흡기 질환, 뭐 암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카더라는 정말 많은데 네. 이것들이 가설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는 향후 5년, 10년 장기적인 연구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기생충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이제 근데 특히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게 황사를 타고 그 공단 지역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같은 게 같이 그렇죠. 따라 들어와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생충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기생충이 사실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렇죠. 피나 이런 거를 많이 빨아먹다 보니까 피에 있는 중금속들이 기생충 안에 농축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생선들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나 이런 게 많이 농축이 돼서 뭐 임산부들은 참치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참치 안에서 또다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안에 훨씬 중금속 농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기생충 안에 중금속 농도가 되게 높아서 그걸 이제 뭐 환경지표로 쓰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생충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농축이 돼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라고 피라미드, 생태계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사람 그려놓고 막 있는데 그래서 뭐 중금속이 문제가 되거나 뭐 토양에 뭐 그런 중금속 얘기 나오거나 할 때도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에게 가장 그 농도가 많이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다에서는 큰 생선들이고 육지에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기생충이 최상위 포식자라는 거.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아우, 쌤 어떻게 그 기생충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중금속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려면 인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정준호 쌤은 그 보통 사람들은 인간 보호가 최종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을 보호해야 돼. 이게 이제 사고의 과정이거든요. 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준호 쌤은 제일 위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숙주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 있어요. 기생충도 건강히 잘 사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쌤 말씀 들으면서. 예. 기생충에게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가게에 이렇게 오랜만에 놀러 와서 워낙 팟캐스트 때부터 잘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녹음 음질이 너무 좋아서 예전엔 참 듣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문 열고 닫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랑 다 같이 들었는데 고양이 소리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뭐 워낙 깨끗해서 잘 듣고 있다고. 네. 오산에 사는 유상준님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상품 뭐 이런 거 못 보내드리나요 저희? 협찬이 빨리 들어와야 상품을 보내드리는데. 아니 쌤 책이 있잖아요. 아, 책도 다 읽었대. 아니 우리 기생충 덕후들을 위해서 네. 상품 좀 걸자 쌤 책, 사인 책. 정준호 쌤의 사인이 들어간 책 뭐 하나로 걸자. 주당 한 권 뭐 이렇게 할까요? 예. 네. 매주? 아니면은 이번에 매주는 힘든데. 그러니까 자 요번에만 이번 주 이거 방송 듣는 분들 예 듣는 분들 기준으로 딱 3분만 예 기습적으로 한번 하죠. 예. 그럴까요? 뭘 하지? 뭘 걸고 예. 제 책이 근데 상품 가치가 있나요? 그냥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지. 쌤은 받는 사람 배려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고민 없이 기생충 선물 주잖아요, 맨날. 맞아. 그러면서 뭘? 아니 고민은 안 하지만 배려는 하죠. 저의 최고의 배려인 거죠. 기생충을 주는 게. 그렇습니다. 기생충 네. 펀팩트를 진행하는 우리의 최고의 배려는 정준호 쌤의 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하지만 예.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 선택권은 없습니다. 네. 딱 3분한테만 저희가 기습적으로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분들. 네. 어떻게 드리죠? 그러니까 뭐 기준을 여기 뭘로 이름이랑 할까? 주소를 남겨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누굴 줄지 선정 기준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 분한테 드릴지. 정준호 쌤은 어떤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저 제일 예쁜 기생충 사진 올려주신 분. 오, 그거는 순전히 정준호 쌤 시선입니다. 이거 그러면 한 분씩 이렇게 기준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래. 사진. 제일 이쁜 사진. 제일 이쁜 사진? 그러니까 정준호 쌤 기준의 제일 제 이쁜 기준에. 사진. 순수하게 제 기준입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기생충에 대한 기사. 기사. 놀란 기생충 기사.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기생충 펀팩트에서 얘기했던 사실들 중에서 실천을 해가지고 그 실천 후기를 써주신 분. 어떻게 실천을 하지? 기생충에 걸렸다. 요충 걸리신 분 제보 받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경기북도 거주하는 모 씨인데 듣고 모기에게 열심히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보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배달 서비스 하고 체열 좀. 팔을 살포시 내밀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쌤. 진짜 왜 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식도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예. 혹시 하나라도 제가 정말 이건 유용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요건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지인들한테 전도사가 된 거지. 기생충 펀팩트. 그렇게 가면은 이제 저는 그분을 선정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실컷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책이 별로 상품이 별로 흥미가 안 땡기는데 뭐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정준호 쌤? 내가 갔지 뭐. 내가 올려. 책 나름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각자가 갖기.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갖기. 기생충 그림 그려서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게시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팟캐스트 게시판부터 가겠습니다. 네. 방직원님께서 학창 시절 생물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듣고 있다고. 생물하면 기생충이죠. 전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반이 기생충인데. 예. 모든 생물은 기생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궁금한데요. 서민 교수님도 저지경인가요, 혹시? 약간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네. 뭐 만만치 않은 지경이죠. 예. 우리나라에 그런 지경이 조금 되는군요. 이 분야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덕스러운 분야. 예.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예. 얼마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걸 하겠어요. 똘똘 가족처럼 잘 지내고 보통 있어요. 좋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준호 쌤 그 비슷한 분야에 계신 그분들까지는 정말 돈독합니까? 정말 가족도 이해 못 해주는 걸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 이 끈끈함인가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끼리 모이면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예. 우리끼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의 그 어느 모임보다 가장 돈독한 걸로. 예.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예,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임인 걸로 저희가 기생충 학회를 명명하겠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는 참치를 미치게 하는 기생충이 있나요? 미친 참치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예, 정준호 쌤 목소리 정말 좋으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본인이 쓴 건 아니겠고 정준호 쌤. 그럴 수도 있구나. 참치 기생충 뭐 이런 걸로 달았겠죠. 예, 정준호 쌤은 그렇죠 기생충계의 성발라, 예, 성시경. 예. 감염돼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기생충 기사가 뜰 때마다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시잖아요. 물어다 예, 물어다 주요. 어미새가 이렇게. 옛다. 옛다. 예. 아니, 저도 진짜 확실히 감염됐나 봐요. 감작이 아니고 감염이야. 왜냐하면 기생충 뭐가 나오면 저도 일단 클릭하게 돼요. 예.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고미 아빠님이 뇌에서 8cm 기생충이 점점 원인은 개구리 고기. 이 중국 얘기더라고요. 개구리. 멍씨가. 예. 근데 이거를 5살 때 개구리를 생개구리를 먹었다 뭐 이런데 댓글 게시판이 더 재밌어요. 29. 어떻게 5살 때 생개구리를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무려 그러니까 29살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얘를 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네요. 예. 당시 개구리가 내 목구멍에서 펄떡이던 느낌이 아직도 난다. 생개구리를 왜 먹지 진짜?
그러게요. 뭐 보양식으로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음식 문화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지역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개구리를 이렇게 으깨서 눈에 붙이는 게 고약처럼. 안약, 네, 안약인데도 있고 옛날에 한국도 폐병이 그 가재를 빻아서 먹이면 낫는다고 해서 가재즙이라고 해서 많이 먹었었어요. 가재 이렇게 빻아서 먹이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가재 안에 폐흡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폐에 들어가면 이제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해도 이러는데 뇌로 올라가거나 이래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었죠. 한국이 폐흡충 유병률이 한때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폐흡충? 네. 원래 폐에 사는 기생충인데 주로 뭐 가재나 이런 거를 민물고기 잘못 먹어서 감염되시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좀 드문데 옛날에 한때 일제시대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뇌손상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대뇌 반구 적출술이라고 해서 뇌의 절반을 이제 적출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뇌가 폐흡충 때문에 한쪽 반구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뇌 절반 아예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이 호전되셔가지고 그분이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셨는데 서울대병원인가 어디에 계속 이렇게 남아서 췌장기 입원 환자 중에 한 분으로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좌뇌 우뇌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네.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잘 기능 보존이 되는 편이라서 오히려 그러고서는 옛날보다 뭐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호전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폐흡충이 있어서 계속 뇌를 갉아먹는 그 상황보다는 차라리 적출을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버린 상황이 더 낫다는 거죠. 폐흡충 때문에 한국에서 최초로 그 거의 제일 큰 외과 수술 중에 하나죠. 그쵸. 뇌가 인체에서 제일 큰 장기 중에 하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런 민물 가재라든지 이런 데서 폐흡충이 이제 있고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으로 잘못 먹어서 날로 잘못 먹어서 그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원인을 찾았나요? 그쵸. 19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게. 아. 1900년대 초반이 이제 기생충학의 거의 황금기. 하이라이트. 막 꽃을 피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나씩 네, 갖고 있었던 그때 시기이기 때문에. 다 자기 이름 막 붙이고. 그때 한참 이제 그 생활사나 어떻게 기생충에 감염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밝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니고. 예,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발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환경상. 일제시대 이제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도 이제 나름 전 세계적인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고 나름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식민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생충학이랑 아니라 열대의학 쪽으로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일본도 기생충학이랑 이쪽 열대의학 쪽으로 전통이 되게 깊고 연구 결과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문득 그 190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딱 드는 생각이 일본이 뭐 세균전도 준비해서 실제로 뭐 마루타 그런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생충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영흥 에메틴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폐흡충 치료제 중에 에메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인체 독성이 상당히 높아서 치료할 경우에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거랑 섞어서 쓰는데 농도를 잘못 맞춰서 주사하거나 이러면 이제 영구적으로 뭐 신체에 손상이 온다든지 사망에 이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장성을 확인을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폐흡충이 많으니까 영흥 지역에서 그냥 막 투여를 한 거예요. 지역 보건소에서. 그 인체 실험 수준이었죠, 사실. 영흥 지역에서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주사 맞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한 걸 알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에메틴 판매랑 이런 거 주사를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보건 활동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의 최초로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죠, 사실. 한국의 공중보건사에 약간 한 획을 그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의료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한국이 참 어려운 나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또 고려를 한다면 참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바로 이제 캐치를 하시고 누군가는 이제 조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참 편견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만 해도 우리의 어떤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았을까? 또는 이게 이 주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설득이 됐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이런 주사가 강제적으로 놓여지고 이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졌을까.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걸 조직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 나 왜 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의 한성의사회라고 네.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조선인 의사들이 약간 지식인 집단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에메틴 사건이 중독 사건이고 약간 인체 실험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슈 파이팅을 한 거죠. 거기 가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을 하고. 아유 배운 거 제대로 써먹었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거 해서 이제 뭐 나중에 그 직장을 잃고 계속 의사생활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일본 가서 유학하고 온 조선인 의사면 완전 엘리트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인 사회에서는. 네.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진짜 의로운 분이시네요. 정말로. 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시대에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분들이 계시죠. 기생충과 관련해서 또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또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제 시대 때 공중보건 사업들이 기생충 사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발견이 되죠.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쌤 그러면 이걸 한번 뒤져가지고 정리를 쫙 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그냥 재미있게 바꿔서 전달하는 정도. 근데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시대에 그렇게 그 같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깨인 의사분들이 계셨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 우리 민족의 힘은 이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또 멀리 가는 느낌도 들고 방송이 또 너무 숭고해졌다. 숭고미를 네. 너무 추구한다. 예. 저희가 참 고미 아빠님이 올려주신 이 개구리 고기로부터 비롯된 기생충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개구리 고기에서 영웅 에메틴 사건까지.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발 민물 날로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날로 드시지 마세요. 예. 정말 정준호 쌤을 나는 정말 만나고 싶다. 그분께 내 피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발 드시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 그리고 몽꽁이님께서 말파리 유충을 이거 실사인가 봐요. 쌤 이거 뭐예요? 이거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전자현미경에 가짜로 이제 색을 입혀서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유튜브? 약간 이렇게 뭔가 만화 캐릭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꼬리에 그러네. 눈 달려 있고 이빨 이렇게 네. 앙 하고 있는. 혹시 정준호 쌤 눈에는 귀여워 보이나요? 이 친구가? 눈 이렇게 똑 튀어나와서 이게 눈은 아니고 이제 꼬리 부분에 이제. 이게 꼬리예요? 이거 밑에 있는 거 이빨 아니에요? 이게 아마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네. 이분 동영상 링크해 주신 게 네. 저거예요. 말파리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유충. 이게 말파리 유충이 피부 밑에 기생을 하는데 쌤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피부 밑에서 기생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고 들어간 구멍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가 이제 구멍은 있고 얘가 이제 약간 몸통의 일부가 살짝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모양은 되게 커다란 구더기 같이 생겼는데 통실통실하게.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구멍에 핀셋을 넣어서 뽑아내야 돼. 그냥 정말 동그란 구더기가 뿅 하고 나오거든요. 그 자리는 그냥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동영상이 되게 엽기 짤방 동영상 같은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나 지금 봐버렸어. 뿅 나왔나요?
이거 보시면 근데 좀 많이 혐오스럽긴 해요. 이거 링크 걸어주신 동영상 말고 그 네. 옆에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뜰 수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연관 동영상 중에 그 뭐지 NYU인가? 그 뉴욕 대학교 그 인류학과 사람들 중에 필드에 다녀와서 말파리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뽑는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름을 이제 조이 앤 딕의 벌스데이라고 해가지고 걔네 말파리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서 이렇게 약간 베이비 샤워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아기들이 태어났다면서 말파리 아기들이 태어났다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동영상인데 동영상 틀어놓고 문화님 표정이 완전 웃겨요. 약간 기생충 덕후들 실험실 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옆에서 막 사진 찍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지금 동영상 올려주신 거는 뭐 한 사람한테서 뭐 한 두세 개 뭐 뽑는 동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심하면 막 정말 그냥 쫙 깔려 있죠. 우두두두 돋아있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동영상에 이 막상 당사자도 막 어이없어 하네요. 몸에서 저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고 있네. 이 약간 옛날에 봤었던 것 중에 이게 항상 그 특히 사례보고 논문 같은 거 보면 하우스나 이런 메디컬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브라질 아마존에서 철인 3종 경기를 한 아저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어디 이렇게 딱 넘어져서 돌에 찧어서 여기 상처가 났는데 그냥 이제 그 경기는 이제 시간이 생명이니까 이게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붕대만 감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났는데 이제 레이스를 끝내야 되는데 또 아마존에서 하는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며칠에 걸쳐서 막 수영하고 자전거 탔다가 뛰었다가 막 그걸 며칠씩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공항에서 했는데 뭔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붕대를 딱 열었더니 그 상처 부위에서 구더기 한 마리가 뿅 튀어나와서 이미 갈색으로 고치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하루 동안 키우신 거네요. 며칠 동안 키워서 이제 성체가 된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고치를 또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본국으로 돌아와서 의사한테 보여줬는데 의사가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야 철인 3종 경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근데 그런 거 좀 걱정되긴 해요. 그런 지역에서 철인 3종 하면 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아마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정준호 선생님 또 철인 3종 경기 하러 거기 가신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철인 3종을 할 체력은 아니고. 그러죠. 철인 3종 경기 가서 그냥 옆에서 누가 걸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철인 3주 경기 이런 건 할 수 있는. 술을 종류별로 막 해서 뭐 보드카, 위스키, 소주 뭐 이런 거 넣고서는 밤낮으로 마시는 뭐 이런. 와우, 예. 지금 몽꽁이님께서 올려주신 요 말파리 유충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분들은 안 보시는 게 경고. 예. 아이 태교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보면 괜찮아요. 이것도 그냥. 예, 저는 지금 충격이 자꾸 머리에서 그게 안 떠나네요. 그 영상이. 예. 블루벨벳님께서 우리가 93위까지 올라가니까 더 달려서 50위 안으로 고고고 했는데 거기서 동력이 또 떨어져서 살짝. 예. 그러니까 네. 다시 달리는 거.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 50위 안으로 들어갈까요가 아닙니다. 50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면 돼요.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럼요. 뭔 걱정이야? 50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되지. 100위 우리 앞에 있는 팟캐스트가 종결돼도 하나씩 이제 멈출 때까지. 약간 적자생존의 법칙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센 놈이 살아남는다고 그걸 잘못 개념을 이해하는데 진화는 그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제일 센 놈인 거예요. 그렇죠. 소녀님의 이 댓글이 진짜 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댓글을 찾으신 건지 모르겠네. 참 기생충 덕후를 댓글에서 발견하고 어찌나 기쁘단지요. 비염 발생 원인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어떤 기덕후가 크크 이런 댓글을 달아놨는데 반대가 무려 6.
이럴 수가. 제가 찬성 하나 눌러줘야겠네요. 어딘가요 여기? 참고로 이거 단 사람 저는 아닙니다. 이게 저는 댓글이- 댓글놀이 같은 거 잘 안 해요. 내용이 알레르기는 몸에 기생충이 없어서 나타나는 병임. 더불어 사는 자연이어야 함.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거에 훌륭한 왜 반대가 여섯 개야? 왠지 이분도 우리 청취자 아닐까요? 단 분도? 알고 보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덕후들이 은근히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기생충 펀팩트를 들으셨으면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러고 찬성을 꾹하니 눌러야 될 일이지. 이게 반대를 누를 일입니까? 이 예. 반대 6분에게 기생충 펀팩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들어보세요. 예. 그 소녀님께서 요즘 본방세수 못하는 소녀입니다. 그래도 늘 기생충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본격적으로 질문이요. 소고기는 대충 구워 먹잖아요. 소고기에는 기생충이 없나요? 없다면 돼지에는 있는데 소에는 왜 없을까요? 왠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짬짬짬. 많이 얘기했죠. 네. 팟캐스트에서는 누누이 얘기했고 방송 와서는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소고기 대충 구워서 이제 핏기만 없어지면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소고기는 회로도 먹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돼지도 핏기만 없어지면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찝찝하니까 다들 그냥 구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요즘에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정육에서 기생충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돼지촌충 같은 그 돼지촌충과 소촌충의 특성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돼지촌충은 이제 그 알 같은 게 장벽을 파고 들어가서 혈관으로 넘어가서 다른 장기에서 이제 그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뇌에도 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소촌충은 훨씬 온순한 애라서 그냥 장에만 살거나 이렇거든요.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아서 소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상대적으로 해가 별로 없고 돼지는 먹으면 때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돼지는 더 잘 익혀 먹으라고 한 거지.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소고기를 통해서 톡소포자충이나 이런 게 감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정말 기생충과 나는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다 익혀 먹어요. 야채도 다 익혀 먹어야죠. 다 익혀 드세요. 모조리 다 익혀 드셔야 되는데. 끓이고 삶고 예. 굽고 다. 그리고 삶고 굽고 다. 하지만 그 바로 위에 적혀 있네요. 기생충 더불어 사는 자연이어야 함. 그냥 드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왜 항상 이제 팟빵 댓글 게시판을 주로 열어놓고 있고 팟빵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만 신경 썼는데 네. 우리 고미 아빠님이요. 아이튠즈에서는 현재 25위네요. 무려 EJ보다 높은 순위라고. EJ가 왜 팟빵에서는 거의 1위를 도맡다시피 하는 그런 이건 몰랐네. 네, 예. 아이튠즈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튠즈에서라도 1위를 한번 노려볼까? 아이튠즈가 메이저인 거 아닌가요? 그러게. 글로벌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메이저로 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글로벌화된 프로그램인 걸로. 글로벌. 예. 고미 아빠님 저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자,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과 함께한 기생충 펀팩트.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잘한다 곱고 고운 춤 둘이 둥실 떠간다 회충이 되어 랄랄랄라 팟캐스트를 향해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청취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펀팩트